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복귀 후에 두 번째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문제 그리고 중동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있는 소식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발 중동 정세 악화가 점입 가경입니다. 이스라엘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홍해 일대에 투입한 것에 이어서 미국과 영국이 이란 인근 지역에 공군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작업을 재개하고 우리나라의 유조선을 납포하는가 하면 700대의 선단을 동원해서 호르무즈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자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과 영국이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월 5일과 7일에 각각 2대씩의 B-52H 전략폭격기 편대를 지중해와 이스라엘, 이라크 상공을 거쳐 페르시아만에 전개시키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전력은 미 본토 노스다코타주의 미노트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제5 폭격 비행단 소속 기체들로 유사시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전략 타격 부대입니다. 영국 역시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최신의 전폭기 유로파이터 FGR-4를 전개시켰던 영국은 현지 시각 1월 6일 본토에서 같은 기종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몇 대와 보이저 KC-2 공중급유기를 지중해와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영공을 거쳐 알-우데이드 기지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영국이 전진 배치한 유로파이터 전투기들은 UAE와 바레인, 사우디 등지에서 발진한 미군 RC-135 등 정찰 전력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 초계를 크게 강화했는데요. 이란의 핵활동 재개에 호르무즈 해협 위협으로 촉발된 중동 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B-52. 이 B-52를 불과 며칠 사이에 두 번이나 미 본토의 미노트 공군기지에서 출발해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지브랄타 해협, 이제 이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의 지브랄타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를 관통.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를 거쳐서 이제 이란 바로 앞으로 하는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전부 다 핵무기 탑재 B-52들이었습니다. 두 대를 그렇게 미국이 무력 시위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유조선 납치하고 우라늄 농축 재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도발 행위를 하니까 가만두지 않을 수 있어, 조심해 라고 하는 그런 이 사인을 보내주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국방TV에 알려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이 그 212급 잠수함 돌핀2라고 하는 2,400톤짜리 AIP 잠수함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파바이 미사일을 개량한 파바이 터보라고 하는 1,500km짜리 순항 미사일이 있어요. 여기에 200킬로톤짜리 핵무기가 탑재가 되는데, 이걸 지중해의 그 이스라엘 해군기지에서 이집트의 협조를 받아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홍해 쭉 나오면은 바로 이제 페르시아만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앞바다에서 뭔가 핵을 투사할 수 있는 이런 잠수함을 지금 홍해로 보내놨어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활동 상황이고, 여기에 영국도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영국이 이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카타르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만 바로 이란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 친미국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유로파이터 FGR-4, 그러니까 트렌치3인데 이 FGR-4라고 하는 버전은 공대지 폭격까지 가지고 있는 스윙롤 전투기예요. 그래서 공대지 폭격 아주 잘할 수 있는, 이거 우리나라 FX 사업할 때 제시했던 바로 그 버전이죠. 그걸 지금 4대를 배치를 해놨다가 추가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사진 보셨듯이 이스라엘, 요르단 거쳐가지고 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카타르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가로 배치가 됐는데 몇 대가 갔는지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고, 항적 정보를 통해서 보니까 최소 2대 이상이다. 자, 그렇게 해서 갔던 영국의 유로파이터들이 미국의 RC-135 리벳 조인트 이 정찰기하고 같이 또 합동 페르시아만 정찰, 초계, 호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이 영국의 또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우리 유조선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하는 작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미국과 영국이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군사적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란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한번 붙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중동 정세가 우리 유조선이 지금 반달 아바스 항구에 지금 납포되어서 억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중동 정세가 정말 전쟁으로 치달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계속 위기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 이야기인데 정말 고소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올해부터 양산되는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제-20에 기존에 써왔던 러시아제 엔진 대신 자국산 엔진을 탑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제-20 무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양산되는 중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제-20 기체에는 기존에 사용해왔던 러시아제 AL-31F 엔진 대신 중국 국산 모델인 WS-10C가 탑재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1월 8일 보도했습니다. 중국군 당국은 중국 기술자들이 자체 제작한 WS-10C는 러시아제 AL-31F 엔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면서 이제 중국 공군은 제-20용 엔진으로 WS-10C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AL-31을 불법 복제해서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WS-10 엔진은 J-11B와 J-10, J-15 등의 전투기에 탑재되어 왔는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답게 그동안 숱한 고장과 결함에 시달리며 일선 부대의 인수 거부 사태까지 불러왔던 최악의 엔진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25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전투기용 엔진 성능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결과 WS-10C 엔진에 와서는 어느 정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중국은 F-22에 탑재된 F-119 엔진을 능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WS-15 엔진을 J-20에 얹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이번 WS-10C 채용 발표에 따라서 WS-15 프로그램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은 WS-10C 채용이 과도기적인 것인지 항공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J-20 지금 여기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 있죠. 여기에 WS-10C라고 하는 중국 국산 엔진 집어넣겠다고 지금 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발표를 했어요. 보도를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웃고 있느냐. 이 J-20의 이륙 중량은 37톤이에요. 그런데 WS-10이라고 하는 그 엔진을 사용했던 원형 러시아의 수호-27에 탑재가 된 그 엔진인데 러시아의 수호-27은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입니다. 7톤이 이 J-20이 더 무거워요. 그런데 베이스가 같은 엔진을 집어넣고 움직인다. 이 기동성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런데 1996년도에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호-27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엔진 AL-31F를 이제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불법 카피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WS-10 엔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이 터보팬 이 블레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깨지고 뭐 가다가 하늘에서 폭발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엔진이 진동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진동이 있고 하니까 이게 기체에 부담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바등각해서 확 꺾어버리니까 안 그래도 진동이 가가지고 기체에 이제 크랙 금이 막 가고 하는 부담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동을 해버리니까 그냥 기체가 두동강 확 나버리고 부러져서 하늘에서 해체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북경군구의 공군사령원이 이거 인수 거부를 했어요. 그 사람 근데 숙청당했습니다. 어디 감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랬던 그리고 이제 힘이 파워가 AL-31 원형 그 러시아제보다 30%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 정도의 파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랴오닝함에서 이륙하는 함재용 전투기인 J-15 바로 러시아의 수호의 33 뺏긴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이륙을 시켜보니까 제대로 이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개량하자 해가지고 이제 WS-10A 만들고 B 만들고 그 B는 좀 괜찮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J-10 뭐 J-11 이런 데도 지금 갖다 붙이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베이스는 AL-31이에요. 그게 지금 한 20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형보다 오리지널보다 30%나 파워가 안 나오던 것이 갑자기 그걸 따라잡고 거기다가 30% 이상 더 나온다. 이거는 뭐 소설이죠. 그런데 30% 이상 더 나와야 이 J-20이라는 무거운 전투기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제20의 기동성은 끝났다. 근데 제20은 고고도 고속여객기입니다. 스텔스기인데 고고도 고속여객, 빨리 아주 높은 고도로 올라가가지고 고속으로 날아오는 적에 대해서 스텔스를 이용해서 멀리서 미사일을 날려보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미사일의 사거리도 더 늘어나죠. 또 더 높이 올라가면은 이 중력의 영향 때문에 미사일도 더 멀리 날아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을 여격하는 그 임무가 제20인데, 아니 엔진이 이렇게 허접한데 어떻게 고속으로 고고도까지 올라가고 또 고고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까? 이 중력을 거스르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완전히 최초의 제20을 개발하려고 했던 그 컨셉에서 완전히 그냥 어그러졌다, 어긋나 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중국이 또 WS-15라고 하는 엔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F-22에 탑재되는 엔진보다 더 파워가 강한 걸 국산으로 만들 거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기로 했는데 그걸 넣지 않고 이렇게 WS-10 이 러시아제 엔진을 카피한 그걸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이 F-22보다 더 강한 엔진 만들겠다 했던 그 엔진도 지금 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 전투기 잘 안 되면 우리는 좋죠. 그래서 역시 까보중이구나. 까보니까 중국제네. 요즘 뭐 안 까보중이죠. 안 까봐도 중국제죠. 그래서 이 중국의 정말 우려하고 있는 이 제20 전투기, 스텔스기, 이게 서해에서 우리를 위협하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런데 심장이 심장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